무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 축구계를 호령하던 맨체스터 시티의 연이은 충격패가 덮쳤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숙적 토트넘에게 무릎을 꿇은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브라이턴 앤 호브 앨비언에게 뼈아픈 1대2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맨시티의 사령탑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라운드에 서 있던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단순한 1패가 아니라 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기의 신호탄처럼 보였다. 대체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질 정도로 맨시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리그 2연패와 함께 순위는 무려 12위까지 추락하며 축구 팬들은 충격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패배는 단순한 기록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맨시티의 왕조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징조였다. 예상치 못한 브라이턴이 끈적한 늪 맨시티를 집어삼키다. 경기는 맨시티가 주도하는 듯 보였다. 전반 초반부터 맨시티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브라이턴을 몰아세웠다. 공은 맨시티 선수들의 발끝을 떠나지 않았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익숙한 맨시티의 쇼타임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전반 33분 홀란드가 절묘한 침투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모두의 예상이 맞는 듯했다. 강력한 맨시티의 공격력 앞에 브라이턴은 속절없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맨시티는 선제골 이후에도 마르무시와 팝의 슈팅으로 추가 득점을 노리며 브라이턴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브라이턴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맨시티의 거센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끈질기게 버텼다. 특히 브라이턴이 수비진은 맨시티의 공격 루트를 영리하게 차단하며 맨시티 선수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맨시티의 공격은 왠지 모르게 둔탁해 보였고 평소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듯했다. 전반전이 1대0으로 마무리되면서 승리는 맨시티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브라이턴이 교묘하게 깔아놓은 덫이었다. 그들은 맨시티의 방심을 유도하며 역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전반 내내 이어진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낸 브라이턴은 후반전 역습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반전은 맨시티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했지만 후반전은 우리의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브라이턴이 끈적한 수비는 맨시티의 화려한 공격 축구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끈적한 늪과 같았다. 역전패의 시작 죽음의 신문과 패배의 허탈한 표정. 후반전이 시작되자 브라이턴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맨시티를 압박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브라이턴이 용병술도 빛을 발했다. 후반 15분 4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 투입하며 공격적인 변화를 꾀했다. 그리고 후반 20분 기습적인 역습 상황에서 브라이턴이 제임스 밀러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마테우스 누네스의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귀중한 득점이었다. 경기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맨시티의 완벽한 수비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그라운드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전술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동점골 이후 브라이턴이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반면 맨시티 선수들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공격은 서두르는 듯 보였으며 수비 조직력은 삐걱거렸다. 그리고 동점골이 터진 지 불과 5분 만인 후반 25분 브라이턴이 에스투피냐니 역전골을 터뜨렸다. 그야말로 죽음의 10분이었다. 맨시티는 불과 5분 만에 리드를 빼앗기고 역전을 허용했다. 펩 감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세계를 호령하던 팀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모든 이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맹공을 퍼부었지만 끝내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패배의 순간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고 펩은 멍하니 그라운드만 바라볼 뿐이었다.
패배의 원인 분석, 맨시티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번 충격적인 역전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이는 맨시티 팀 내부에 숨겨진 몇 가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술의 예측 가능성.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은 그동안 무작위 팀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상대 팀들이 맨시티의 패턴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패스 플레이와 정해진 공격 루트는 상대에게 읽히기 쉬웠고 이로 인해 맨시티의 공격은 위력을 잃었다. 특히 상대 수비가 밀집된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답답함을 자아냈다. 새로운 전술적인 변화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수들의 정신적 해이. 맨시티 선수들은 그동안 너무 쉽게 승리해왔다. 이는 선수들에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안일함을 심어주었다. 브라이턴이 거센 압박에 선수들이 당황하며 무너진 것은 그들이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동점골 실점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은 멘탈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승리에 대한 투지와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충격패는 반복될 수 있다. 핵심 선수의 부재. 중원의 핵심이었던 데브라위너의 부재는 맨시티의 공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데브라위너의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그리고 넓은 시야가 사라지자 맨시티의 공격은 단조로워졌다. 데브라위너는 2024년 부상으로 팀을 떠났으며 그의 공백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전술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수비 조직력의 균열.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맨시티 수비진의 허술함은 충격적이었다. 동점골과 역전골 모두 수비수들의 순간적인 방심과 조직력 붕괴가 원인이 되었다. 특히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은 맨시티의 완벽했던 수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비의 안정성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론. 위기는 기회다. 맨시티의 새로운 시작. 이번 패배는 맨시티에게 쓰디쓴 약이 될 것이다. 연이은 충격패는 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안일했던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패배를 통해 새로운 전술을 구상하고 팀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맨시티는 이번 패배를 발판 삼아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선수들은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되찾고 감독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전술로 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무작위 맨시티가 다시금 비상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번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맨시티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왕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